랭그래프는 왜 이름이 랭그래프일까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랭그래프를 배우시는데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랭그래프는 에이전트와 멀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에이전트와 멀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이해하시려면 제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What is Agent라는 IBM에서 제공한 콘텐츠와 그리고 What is the Next AI Agentic Workflows라는 앤드류 응 교수의 강의 이 두 개의 유튜브 클립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랭그래프는 이 두 개의 AI 어플리케이션 트렌드인 에이전트와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서 AI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랭체인에서 만든 프레임워크입니다. 보름 전부터 이 랭그래프를 공부하는 유튜브 클립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랭그래프 공부는 바로 랭그래프에서 제공하는 퀵 스타트라는 예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만든 웹사이트인 hatchuplangraph.streamly.app으로 오시면 관련된 자료들의 링크를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랭그래프 튜토리얼이라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여기 랭그래프의 튜토리얼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퀵 스타트 부분에 보시면 랭그래프의 기본 개념을 알 수 있는 예제들이 나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랭그래프 이름의 기원을 아시면은 더 쉽게 이 랭그래프를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이 랭그래프에서 그래프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는 두 세트의 정보 또는 변수가 일반적으로 선이나 곡선으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캠브리지 딕셔너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랭그래프의 주요 개념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graph, state, bind tool, node, edge, conditional edge, 그리고 checkpoint, thread, interrupt, ask human, time travel 이런 주요 개념들만 알면은 이 랭그래프를 활용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이 랭그래프 이름의 어원을 알면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어원은 바로 이선 수학이라는 분야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이것은 연속적이지 않고 분리된 개별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수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는 집합론, 그래프 이론, 정수, 그리고 로직스, 그리고 조합론,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바로 이 그래프 이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프 이론은 점과 선으로 구성된 그래프의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자가 깨지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분석을 한다든가 최단 경로를 찾는다든가 회로를 설계하는 등이 이 그래프 이론의 응용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에이전트나 멀티 에이전트,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이론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판단해서 바로 랭체인에서 그래프 이론을 사용을 해서 랭그래프라는 프레임워크를 만든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 이론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이론에서 그래프란 유한한 개수의 점과 그 점을 연결하는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말합니다. 그리고 vertex와 엣지가 있는데요. vertex는 점을 말하는 거고요. 엣지는 그 점들을 연결하는 선을 말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네이버 블로그의 글을 제가 참조를 했는데요. 블로그를 보시면 그래프 이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vertex와 엣지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외에 중요한 개념으로는 path와 cycle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path이고요. 이렇게 출발한 점으로부터 다른 곳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요것이 바로 cycle, 회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주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주요한 개념을 가지고 한번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이 랭그래프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랭그래프 튜토리얼에는 이 퀵 스타트 부분에 있는 이 예제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직접 실행을 하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콜랩에 이 소스 코드를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일단 실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듈들을 인스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픽을 사용을 할 건데 그래서 엔트로픽의 API 키를 입력받는 부분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엔트로픽 API 키를 넣으시면 이제 공부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I'm gonna go start studying. 자, 이제 가장 처음에 해야 될 일은 스테이트 그래프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 스테이트 그래프는 랭 그래프의 핵심적인 모듈인데요.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선만 그리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 스테이트 그래프는 위에 주석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메시지를 다루는데 이것은 리스트 형식이고 그리고 그 메시지는 계속 추가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덮어 쓰는 것이 아니라 추가가 되는 것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됐고요. 이제 점을 찍고 선만 그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점을 찍고 선을 그는 일은 유치원 때 배우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점을 찍고 거기에서 선만 그리면은 스테이트 그래프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점을 찍고 어떻게 선을 그려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픽의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LLM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챗봇 이것이 실제적인 일을 하는 아이고 노드입니다. 여기에서는 툴이나 에이전트 등이 노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노드들은 이 그래프 이론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이 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사용할 노드가 마련이 되어 있다면 add 노드를 하는 겁니다. 챗봇이라는 이 메소드를 챗봇이라는 이름의 노드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add 노드가 바로 그냥 점을 찍는 거죠.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은 선을 긋는 겁니다. 시작과 끝은 이미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챗봇이라는 노드를 하나 중간에 끼워서 점을 하나 더 찍죠. 거기에 선을 긋는 겁니다. 이 시작에서 챗봇으로 선을 긋는 거고요. 그게 바로 add 엣지고요. 이 챗봇에서 end로 선을 긋는 겁니다. add 엣지를 해서요. 이런 식으로 점들을 만들고 그리고 선이 다 그어졌다면 컴파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프 빌더.compil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프 빌더는 아까 선언했던 이 스테이트 그래프입니다. 이거는 메시지가 계속 add가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점을 다 찍고 선을 다 그렸으면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ython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같이 한번 실행을 할게요. 저희가 하는 일은 스타트와 엔드 점은 이미 있고 이 챗봇이라는 점을 찍었습니다. 이 랭그래프에서는 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노드를 만들고 스타트에서 이 노드로 선을 긋고 이 노드에서 엔드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러면은 랭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구현을 한 겁니다.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채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while문을 사용해서 채팅을 할 수 있게 만들고요. 유저로부터 인풋을 받죠. 그 Q나 quit, exit 이런 걸 누르면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실제로 사용이 되는 거죠. 이 그래프를 스트림하는 것입니다. 바로 LLM을 호출하는 건데요. invoke를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스트림을 사용해도 됩니다. invoke는 한번 질문하고 한번 답변을 받는 거고 스트림은 중간에 툴과 대화를 하고 또 LLM과 대화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분리해서 스트림으로 받아서 별도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 채팅 내용들을 여기서 프린트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있죠.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클라우드가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 챗봇이라는 노드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노드는 아까 보았듯이 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챗봇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을 수 있고 이 노드들끼리 선을 어떻게 그어주냐에 따라서 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여러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경우에 그 대화들을 계속 애드한다는 게 바로 여기서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그래프 내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대화들을 애드한다는 것이지 이 속에서의 사이클이 다 끝난 다음에 LLM으로부터 답을 받게 되면 그것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소양강 처녀라는 노래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얘는 이전의 대화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강에 대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강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무슨 강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냥 강을 소재로 한 여러 가지 노래들이 축적이 된 겁니다. 이렇듯이 이 처음에 선언했던 이 add messages는 메시지를 추가한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그 추가는 요 사이클 내에 있는 메시지들을 추가한다는 이야기이지 이 사이클을 벗어난 그 다음 단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추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Q를 눌러서 끝마치죠. 이렇게 랭그래프를 사용하는 것은 랭그래프가 제공하는 스테이트 그래프라는 모듈을 사용하면 알아서 다 해주는 것이고 개발자는 그냥 이 스테이트 그래프를 이용해서 점을 찍고 선만 그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사용한 노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사용하는 툴은 태블리라는 서치 엔진인데요. API 키를 넣고요.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이 태블리 엔진을 사용하면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랭그래프에서 노드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 태블이라는 서치 엔진에 가서 max result 2라고 되어 있죠. 서치 결과 두 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링크가 있고요.
이 링크를 가면은 노드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랭그래프에서 노드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이 되어 있죠. 이 가져온 결과들을 그 페이지 내용들을 긁어왔고요. 이것을 같이 LLM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LLM은 이 예제에서는 클라우드는 이 콘텐츠와 이 콘텐츠를 가지고 노드가 무엇인지 그렇다게 말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태블리라는 서치 엔진을 툴로 하는 랭그래프의 예제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기본은 같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고요. 스테이트 그래프를 선언했고 여기는 애드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이전 코드와 동일하게 사용을 하면 되고요. 챗봇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본 것과 똑같은 거고요. 제가 그냥 여기에 로그를 하나 찍어뒀습니다. 나중에 이 로그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챗봇이라는 메서드를 노드로서 추가를 하죠. 바로 그래프 이론에서 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점 하나를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엔 베이직 툴 노드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랭그래프에서 툴 노드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여기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 베이직 툴 노드를 사용해서 아까 만들었던 툴, 태블리죠. 여기서는 이 태블리를 툴로 정의했고 이 툴을 툴스라는 배열에 집어 넣은 겁니다. 노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add 노드를 한 겁니다. 바로 점을 찍은 거죠. 이 태블리라는 노드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챗봇이라는 툴의 노드가 하나 더 있었고요. 그럼 두 개 노드가 되어 있는 거죠. 챗봇이라는 점이 있고 태블리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스타트라는 점과 엔드라는 점이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이 스타트에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얘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일로 갈 수 있는지 뭐 이런 선을 그어주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선은 이렇게 노드가 두 개 이상일 때 어떻게 걷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라우툴스가 나오죠. 이 라우툴스는 바로 챗봇이 사용하게 만든 건데요. 이 부분을 먼저 가죠. 아까 add 엣지가 선을 긋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 선을 긋는 게 단순히 이렇게 선이 긋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따라서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는 그런 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을 그을 때 바로 add conditional edge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add edge와 add conditional edge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죠. 그래서 맨 밑에 요거를 보시면은 처음 스타트에서는 챗봇으로 선이 그어집니다. 스타트가 있고 챗봇이 있고 태블리라는 툴이 있죠. 그리고 엔드가 있는데 이거대로 선을 그으면은 스타트에서는 챗봇으로 가죠. 그럼 챗봇에서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챗봇으로 오면은 이 라우트 툴스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라우트 툴스는 바로 위에서 선언된 그런 메소드이죠. 위에서 이 선언된 메소드는 툴스와 엔드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리턴을 하는 겁니다.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리턴을 받는다는 것을 표시한 거고요. 그 위로 한번 가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 볼까요? 예, 여기서는 스테이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툴스와 엔드 두 개 중에 하나를 리턴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메시지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메시지 중에 툴 컬스라는 것이 있다면은 이것이 0보다 이 메시지 크기가 크다면 툴스로 가고 그렇지 않다면 엔드로 가는 겁니다. 툴 컬스라는 것이 AI 메시지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툴스로 가기도 하고 엔드로 가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한번 선을 그어 보도록 하죠. 스타트가 있고 엔드가 있고 여기 챗봇이 있고 툴스가 있습니다. 스타트에서는 챗봇으로 간다고 했죠. 그럼 챗봇에서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툴스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조건에 따라서 엔드로 가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남아있는 건 툴스죠. 툴스로 한번 가면은 이거는 어떻게 가느냐? 바로 여기에 있죠. 툴스로 오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챗봇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챗봇은 다시 이 컨디션을 보겠죠. 그래서 이 컨디션에 툴컬스라는 그런 어트리뷰트가 있으면 다시 툴로 가겠고 그것이 없다면 엔드로 가겠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의 사이클이 끝나는 겁니다. 엔드로 간다는 것은 여기서 모아둔 데이터를 LLM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질문과 함께 LLM으로 보내서 대답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점을 찍고 선을 그었으면 컴파일을 하면 됩니다. 이제 컴파일을 하면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컴파일을 하면 또 그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충 그린 것을 이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컴파일을 했으니까 그 컴파일 한 대로 그려졌습니다. 스타트와 엔드가 있고요. 저희는 노드 두 개를 생성을 했습니다. 챗봇이라는 노드와 툴스라는 노드를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선을 어떻게 그었냐면 스타트에서는 챗봇으로 가고 챗봇에서는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 컨디셔널 엣지를 썼죠. 컨디셔널 엣지를 써서 어떤 경우에는 툴스를 가고 어떤 경우에는 엔드로 가는 그런 컨디셔널 엣지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툴스에서 그어지는 선은 그냥 add 엣지만을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챗봇으로 가고 그래서 조건이 맞다면 이게 엔드를 가서 요 그래프의 사이클은 끝이 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엔드로 나왔다면 여기서 모아진 데이터와 질문을 LLM으로 보내게 되는 거고 그 LLM으로부터 답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LLM에게 질문을 합니다라는 로고가 찍혔습니다. 맨 처음에 이것이 찍혔죠. 그래서 춘천의 유명한 강은 무엇입니까? 여기 유저가 입력한 이 질문이 나와 있고요. 이것은 LLM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여기서 로고로 찍었기 때문이죠. 챗봇에서 이 로고를 찍었고요. 이 로고가 찍혔다는 것은 이것이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행이 됐다는 것은 바로 클라우드의 인버커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과 그리고 그 이외의 정보들이 LLM으로 보내지게 된 겁니다. LLM은 그것을 가지고 처리를 해서 답변을 하죠. 그 답변을 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툴 콜수가 있죠. 이 툴 콜수가 있기 때문에 위에 선언한 조건에 따라서 이 툴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아온 내용은 바로 춘천 유명한 강이라는 그런 서치 쿼리하고 그 다음에 툴을 사용해라 라는 의미를 담은 툴 콜스 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얘는 그 툴에 즉 태블리에 이 두 가지 정보를 보내죠. 춘천의 유명한 강이라는 그런 쿼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 쿼리를 받은 태블리는 두 개의 링크와 그 페이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겠죠. 그 두 개의 링크와 페이지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그 내용들을 이 질문과 함께 LLM에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LLM에게 질문합니다가 다시 있죠. 여기에 있는 것은 바로 위에 이게 바로 툴에서 태블리라는 툴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 툴에서 검색한 두 개의 페이지는 바로 이거죠. 트립 어드바이저의 한 페이지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네요.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페이지입니다. 이 두 개의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긁고 와서 LLM의 질문과 함께 보내는 거죠. 이게 질문이고 거기서부터 받은 내용은 춘천에서 가장 유명한 강은 소양호입니다. 라는 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비디오에서 다룰 것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바로 이 툴을 사용하는 랭그래프 예제를 자세하게 분석을 할 거고요. 그 시간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수학의 그래프 이론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핵심 개념인 점과 선을 사용해서 이 랭그래프를 구현을 한다. 그 구현하는 방법을 그 이론을 기반으로 이해를 하면 쉽다. 바로 점을 찍고 선만 그으면 된다. 나머지는 전부 이 스테이크 그래프에서 처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그래프 이론은 AI 분야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랭 그래프에서 처음 도입한 것은 아니죠. 바로 그래프 레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비디오를 잠깐 보시면요. 바로 레그에서 PDF나 뭐 다른 이나 이걸 긁어와서 임베딩 벡터로 저장을 따로 하죠. 그때 저장을 할 때 되게 청킹을 해서 그 내용들을 저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래프화 시켜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프 이론이죠. 점을 찍고 선을 긋는 거요.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과 얼마나 다른 내용들이 가까운지 가까운 것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PDF 파일과 그리고 유튜브 링크와 웹페이지 링크를 같이 제공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할 때 그래프 렉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들은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죠. So, what we have here, check this shit out. I would love to sit here and just drink in your applause, but we need to look at this data. So check this out. This is the document, the 4wars document. Here are the various chunks. And then you can take a chunk and you can 여기 바로 expand 임베딩 that. 밸류들도 This I 있죠. put in the embedding, and you can, I'll zoom out here, and you can see that it takes the logical concept elements out of that.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다른 유튜브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이것은 그 렉의 그래프 이론을 이용해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를 연구한 그런 논문들입니다. 렉 with knowledge graph라는 것도 있고요. hybrid 렉이라고 해서 이 integrating knowledge graph and vector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for efficient information extraction 뭐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그래프 이론은 아주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새로 나온 이 AI 어플리케이션의 그 에이전트 개념을 구현을 하는 방법으로 랭체인에서는 바로 이 그래프 이론을 도입해서 랭 그래프라는 것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을 안다면 랭 그래프를 배우는데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방금 보셨듯이 우리 여기에서는 이 그래프 이론에 따라서 점을 찍고 그 점들 사이에 선을 긋는 것이 바로 개발자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에이전트를 이용한 AI 웹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Don't forget to like, comment, and subscribe. 자, 오늘은 이렇게 랭 그래프를 처음 접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프 이론을 설명하고 그에 맞게 이 랭 그래프를 한번 접근해 봤고요. 다음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랭 그래프 퀵 스타트를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